결국에는 뭐 대선에 가려서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지는 않지만 뭐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 같은 밑에서는 발길질을 우악스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 캠프에 들어가면서 네. 자기 얼굴 알리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정책은 없어요. 근데 자기 얼굴 알리는 거 얼굴만. 정도. 그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교육 대상자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예외로 자꾸 치부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부여하는 걸로 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 기자들의 속 시원한 뒷얘기, 강원 기자회견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건상 선배님, 네, 연합뉴스 박영석 호남 기자님, 네, 미녀 변호사 정별린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네. 최근 연일 지면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아무래도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이로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조심스레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슈에 대해서 좀 가장 살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같은 경우는 1월 4일에 신년 행사로 그 올해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입당 환영식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네. 연초에 이제 강원도 필승 선대위 산하에 이제 본부별로 이제 회의도 진행을 하고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 회의를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그 강원도당 같은 경우도 이제 4명 지금 뭐 춘천하고 강릉, 속초 뭐 이런 곳에서 이제 4명의 기초의원 입성을 좀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대선이 먼저 있기 그쵸. 때문에 사실 대선이 결정하지 않을까요? 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쵸. 대선에서 네. 이제 딱 승기를 잡으면은 지선도 잡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네. 일단 대선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에 어느 정도 일부 도당이나 당에서도 네. 대선에 영향을 좀 우리가 좀 공을 들였다. 대선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미 공식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대선에 좀 많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대선에 좀 어느 정도 공을 좀 들여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 내가 공치사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모양새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선거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난 선거 때부터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부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선은 막 활활 막 타오르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거의 뭐 핫팩 수준밖에 안 되는 사실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냥 반짝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뭐 그분들은 물밑에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선거의 분위기라는 게 너무 이제 대선 전국의 이 혼돈의 이 대선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좀 지방선거의 의미가 약간 좀 퇴색되는 의미도 있고 좀 그런 거 시기를 한번 좀 조정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입지자들이 좀 그런 대선에 쏠린 관심으로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있으니까요. 대선에 그 자기가 공은 뭐 공치산 받아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기 얼굴 알리기도 힘든 상황이라 지금 뭐 신인들은 정치 신인들이 좀 입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그런 이제 대선 전국으로 흘러가면서 좀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 정가는 선거구조차 좀 획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대선 영향이 있는 건가요? 대선 영향보다는 그거는 항상 늦어졌거든요. 선거구 획정은 뭐 총선도 그렇고 뭐 항상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선하고 굳이 연관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지방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어떤 후보들이 있고 이런 양상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출입하고 있는 강릉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쪽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다른? 결국에는 뭐 대선에 가려서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지는 않지만 뭐 물밑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 같은 밑에서는 발길질 우악스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예상자들이 뭐 보내오는 네.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이메일,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 이메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메일 같은 것들을 받아 보면은 좀 이 대선 종국 속에서도 어떻게든 좀 주도권 다툼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분들은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뭐 네. 지선까지 봤어도 대선판에서 얼마나 활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좌우가 될 거고, 공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이제 관심사보다는 사실 대선에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발굴되지 못하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지역에 관심이 더 기울어지는 또 정책이나 또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정책이 사라지는 거는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면서 네. 자기 얼굴 알리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정책은 없어요. 근데 자기 얼굴 알리는 거 얼굴만. 정도. 예, 사실은 활용하고 어떻게든 있는 거죠.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직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명함을 파고 그걸 돌려야 된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고 네. 저도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를 드렸어야 됐던 그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이 세대들이 더 이상 이제 정치에 일단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대의 정치 참여도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인, 변방인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이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좀 나서겠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좀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도 이 계층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게 심사숙고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약에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시기에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쪽으로 또 확 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세대의 표심을 잡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헌정사상 최초로 뭐 30대 이제 이 야당 대표가 생기는 과정도 네.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확실히 이 세대의 힘이 있다고 이제 후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30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또 작년에 또 선거권 다 줬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또 피선거권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 18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고 지방선거도 출마할 수 있게 또 법이 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있는 이제 선거부터 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정당법까지는 개정이 안 돼서 만 18세는 무소속으로만 지금은 출마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추후에 정당법 개정되면은 직접 선거권도 투표도 할 수 있고 직접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선거권 주느냐 피선거권 주느냐 여부에서 이게 부모나 선생님들의 의견이 좌우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정말 작년에 또 이렇게 선거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또 뭐 언론 보고 그러면 되게 당차게 자기가 고르고 싶은 사람 투표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고, 또 그들도 그들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선거권도 주고 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젊은 세대 자체가 현실 감각이 매우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가성비,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그 나름 이제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쯤은 좀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역사에서.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확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완전. 예. 네, 여러 가지 뭐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 강원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얘기하고 요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무주공산이 되는 이제 아. 도지사와 이제 또 도교육감 그리고 우리 세계 시군 중에서도 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 출신의 이재수 시장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또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도 이번에 좀 뺏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있다 그런 보니까 움직임들. 거기도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창국 시장께서 이제 3선을 내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수공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과연 누가 갈 거냐 치열할 것 같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직은 이제 현 시장께서 좀 여론조사 보면은 높긴 한데 지지율이 네. 이게 또 대선 바람 한번 타면은 또 그쵸. 태백산맥 훅 넘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각 지역의 이런 포인트가 좀 다르니까 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는 좀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세대 교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고성 지역에서 소규모 특수학급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게 고성중학교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학생 2명의 학생이 그 장애 학생이 있었는데 특수학급으로 가야 되는데 한 명의 학생이 일반학급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한 명으로는 특수학급 유지를 할 수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네. 이제 특수학급이 폐지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건데 저희가 이거 12월 1일인가 2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교육단체에서 좀 반발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졌거든요. 이게 한 12월 20일쯤에 교육청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쪽에서는 뭐 특수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하지만 네. 또 교육단체에서는 이거는 법령 위반이다, 관계법상에서 좀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계속 논란이 겪고 있다가 최근에 그 2명 중에 1명이 일반학급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친구가 다시 특수학급으로 가겠다 해서 2명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반발하는 측의 근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 규모의 학생이 있으면 네. 무조건 특수학급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1명에서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학급을 반드시, 그리고 4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학급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1명에서 6명까지는 한 학급, 6명 이상은 2학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의 규정은 있지만 교육감이 좀 장애 유형이나 또 필요성에 따라서 좀 적절히 하향 조정할 수 네.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반발하는 단체에서는 요거 특수교육법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있는 네. 부분이에요. 교사 수가 만약에 부족한 거면은 교사 수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교사 수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이슈를 제가 이제 썼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기존에는 또 지금까지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이런 인력 수급 문제는 없었는지 네. 좀 살펴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기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받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았어요. 딱 검색을 하기만 해도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 특수학교 교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효율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수급 문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해결책이나 예. 이런 것들 정부에 많이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기사 네네.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체계적인 교육 당국에서 이거를 플랜을 짜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해라 이런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뚜렷한 이런 대책은 보이진 않았어요. 않는 예. 상태였군요. 근데 그 교육단체들 같은 경우는 좀 상위법인 특수교육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1명 이상의 교육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하위법에는 교육감의 또 재량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특수학급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 만약에 특수학급이 없어지면 일반 학교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멀리 있는 네. 특수학교 자체를 또 이주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도 침해가 될 수가 있고 이 아이 한 명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 그 온 가족들이 또 이사를 간다거나 또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는 한데 사실 특수학교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특수교사 한 명 양성해서 또 학교로 보내는 것도 어렵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블라인드 네. 그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육감 블라인드 블라인드 예. 그런 남는 예산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쓰지 그렇죠. 말고 차라리 이런 데 쓰는 게 쓰는 게 좋겠죠.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저는 아이 한 명한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적인 보도가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특수학급 배정 희망자가 늘었다는 보도,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2명이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특수학급 대상자가 2명이었는데 처음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 한 명을 좀 회유를 하지 않았냐, 일반 학급으로 갈 수 있도록 회유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는. 근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일반 학급으로 가려고 해서 1명이 됐었는데 지금 그 1명의 학부모가 청원도 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보도가 연이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아이도 좀 다시 특수학급으로 학교 특수학급이 없어지면은 이제 특수교사의 관심이나 이제 보살핌에서 좀 배제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은 좀 전에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수교육을 좀 받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 먹으면서 지금 2명이 됐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결정은 안 돼 있어요. 예. 어찌됐건 앞으로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 몇 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특수학급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수학급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특수교사 한 명이 몇 명의 아이를 맡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교사 한 명이 아이들 4명 그리고 뭐 초중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6명, 고등학생은 뭐 7명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 명당 뭐 담당해야 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 거고 사실 여러 명일수록 한 명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른 아이들한테 좀 보살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교육은 백년지 대계 뭐 너무나 유명한 명제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 교육 대상자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이 아이들도 당연히 교육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 가진 아이 주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은 백년지 대계니까 이 아이 한 명이 특수하니까 뭐 어떻게 예외로 자꾸 치부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 한 줄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유리해요. 저는 뭐 선거 얘기했고 또 아이 이런 교육 얘기했는데 그냥 뭐 표심은 어디로 우리 아이는 또 어디로 아니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할 걸 그랬나요? 맞아. 저는 항상 아침에 이걸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던 교육은 백년지 대계 그거 하세요. 한 아이는 예.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해버려가지고. 근데 저는 선거도 그렇고 이제 교육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